제가 딱 그 제목을 달게요. 이재명의 변신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최근에 계속 변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진짜 놀란 게 자기의, 물론 이 사람은 늘 말을 바꾸긴 하지만 자기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뭐 기본소득이니 뭐 이게 핵심이 뭐냐면 보편적 지원이잖아요. 다 나눠줘야 된다. 이게 언제나 이 사람 철학이잖아요.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 아 좋다. 선별적 지원 맨날 집권 여당이 했으니까 그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만나자. 대통령 만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3연속이에요. 연금 개혁. 네,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사실 그거 완전히 그 집권 여당의 네. 카운터펀치잖아요. 뒤통수. 자, 그래 지구당은 뭐 큰 의미는 없고, 네. 그런데 여기 25만 원 선별 지원 받아들이겠다. 맞아요. 네. 이거 오늘 사실 좀 큰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재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자기가 프레지덴셜 해주고 싶은 거죠. 아하. 내가 네. 야, 나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음. 난 진짜로 내가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게. 네. 그거는 그동안에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라도 네. 내가 좀 얼마든지 유연성을 보여서 네. 국민들을 위해서 바꿀 수가 있어. 네. 뭐 이런 식의 주장,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네네. 그런 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탄핵을 해야지 음. 내가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그래야지 대통령 돼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탄핵과 그리고 무슨 그 특검 이 얘기만 계속 하는데 네.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도대체 국회가 개원을 새로운 국회가 개원했는데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외교안보 문제 네네. 이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니네들은 매일매일 특검 아니냐. 네네. 매일매일 탄핵 아니냐. 매일매일 검수완박, 검찰 검수완박. 그 권력 빼는 거. 지긋지긋하잖아요. 네네. 사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고 네네. 저희가 실패한 것도 네네. 용산에서 이번에 저희가 총선에서도 잘못한 것들 중에 네네. 하나가 네. 아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하나는 본인들이 특검 탄핵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 우리 경제도 얘기합니다. 아, 네. 민생도 얘기합니다. 네. 이런 약간의 쇼를 하기 위한 음흠. 그 쇼잉의 한 방법으로서 갑자기 연금개혁 뭐 받아들인. 하루 전날 무슨 뭐 야 연금개혁 4% 44%뭐 45% 별 의미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연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기한만 한 몇 년 연장시키는 거죠. 그런 것에 불구하고 네네.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인데 네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 당의 문제는 뭐냐면요. 네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저희 정부는 네. 이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후세 세대들한테 예. 집만 떠넘기는 거고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이거 22대에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예. 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13%로 9%에서 13%로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네네. 지금 지급받는 돈은 40%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네네. 다른 나라 사례 보십시오. 네네.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네. 파퓰리즘으로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거. 예, 예.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틈을 파고들고 예. 민주당에서 아 45% 주장, 처음에는 50% 주장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45% 하다가 뭐 44%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뒤통수 맞은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25만 원 문제도 그렇고 연금 개혁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뭐가 문제냐면 집권 여당이 정말 이걸 할 마음이 있느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던지고 민주당과 다투면서 아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라고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성 있게 처음부터 철학이 있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맞아요. 청년 세대 이거 못 산다. 40% 묶어야 된다. 아 이거 지금 우리들이 청년 세대들의 꿈과 청년 세대들의 돈을 다 갈취하는 거다라고.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구조개혁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 지금까지 알려진 건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니 44%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받아들이니까 안 된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기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설득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이 선별 지원 문제도 저는 똑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커봐라 너네 선별 지원한다는 게 진정성 없었던 거다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는 근데 저는 뭐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아 그래? 그렇다면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자.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 그렇죠. 아니, 참, 뭐 지난번에 연구개혁도 그래요. 오케이, 받아들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하면서 그 조건을 내세워야 돼요. 이거 또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돼. 모수개혁은 이번에 받아는 들이되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론화 다시 해보자. 그 다음에 구조개혁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갖고 한다는 약속을 확약해. 그러면 받아들일게.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갔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뭐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파퓰리즘적 정책을 그분이 성남시장에서부터 경기도지사 해오는 과정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 예를 들면 성남시장 뭐 모라토리움도 아닌데 뭐 우리가 모라토리움 라고 완전히 거짓으로. 거의 프레임을 파산났다라고 얘기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포퓰리즘 정책을 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저희 책임이죠. 그렇죠. 대응이 조금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그 대응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표의 허구가 드러날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건 조금 뭐 진지한 문제는 아니지만 김호중 팬들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개딸들하고 지금 뭐 그 충돌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전 팬덤 아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김호중 팬들이 이게 있어요. 김천이 아마 고향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김천에서 이 김호중이 잘 되니까 김호중 소리길이라는 거 만들어갖고 관광지로 이제 네, 활용을 하려고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범법자가 돼버리니까 어. 김천시에서 아 이거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김호중 팬들이 완전히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아니 지금 버젓이 2심까지 나왔는데 네, 네. 국회의원이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기 당대표가 돼 있는데 왜 우리 완소 김호중은 아직 저 수사 단계인데 이렇게 가혹하냐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막 그냥 공격을 하니까 예. 지금 개딸들이 바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할 걸 해라. 이러니까 팬과 뭐 가수도 똑같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실 유권 무죄, 뭐 그다음에 무권 유죄 이런 어떤 논란이 그래서 지금 사실 제대로 사법부가 단죄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건 변치 않다는 거죠. 아니 비교할 거 비교하라는 거는 저는 뭐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딸과 한동훈 위원장 뭐 딸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비교할 걸 비교해라. 진짜 비교할 거 비교할 걸 비교해라. 예. 거기다 온 가족이 나서서 예. 그 표창장 위조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장학금도 받고 뭐 그렇게 한 거하고 참나.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우리 사회에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한 사회의 가치와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고 네네.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아노미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아노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2심까지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 당을 창당해서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뭐 12석인가요? 예. 그 돌풍을 일으키고 예. 그다음에 돈 봉투 돌리던 사람이 법정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출마를 하겠다고 예. 이게 도대체 송영길. 예, 송영길 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현재님이시고 김종영님 자주 나와달라는 아부채십니다. 이런 아부는 무죄입니다. 그래요? 제가 안 됩니다. 자주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김호중 일부 팬분들도 아주 잘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두둔도 했잖아요. 일부에서 그러셨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 스타 자신들이 지금 지지하는 스타를 사실 먹칠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팬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진정한 어떤 팬덤으로 좀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어저께 그 특검법 부결 얘기를 잠깐 해보죠. 특검법이 사실은 언론들도 그렇고 또 민주당이 특히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복수의 반란표가 있을 거다. 근데 꺼냈더니 아니 전혀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그 반란보다 민주당의 반란이 몇 표냐. 언론들이 다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방송하다가 이제 뭐 화면에서 SBS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생방송 그게 이제 계속 보고 네네, 있었는데 네네. 111 딱 이게 해당 무효표 4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합쳐서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179표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5명은 나는 찬성표 던졌다 이렇게 예, 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면 저쪽에서 최소한 5표에다가 네네. 그다음에 그 무효표. 한 명이 한 명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 동작에 이수진, 있는 이수진. 예, 이수진 의원 안 나왔으니까 6표. 여섯에다가. 그다음에 무효표 4표. 네네. 그럼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한 10표 정도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10표 정도. 그런데 9표에서 10표 정도 나왔을 것 앞에서 같아요. 10표. 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박주민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다 표단속도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내 전화를 해댔대요. 이상민 의원이 밝혔죠. 아니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면서 갑작스럽게 박주민한테 전화 와서 끊어버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박주민이 이렇게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9표 정도는 확실하게 반란할 거다. 네. 그러면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주민이라는 정치인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진짜로 그 믿는다면 네. 반란표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웃긴 게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결되고 나니까 뭐 양심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뭐 양심을 가져가면서 뭐 우리 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고함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 예. 자기들이 선이고 아하. 자기들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악이라는 네. 그런 선악 구도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신들은 그 체포동의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네네. 표결할 때 네네. 그거 반대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있어서 한 얘기냐. 네네. 어? 네. 그럼 돈 봉투 받아서 돈 봉투 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불체포동의안 그거를 부결시켜서 결국 못 나가게 한 거. 네네. 그거는 그게 양심이 있어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네. 니들이 할 때는 그거는 그 로맨스고 음. 남들이 할 때는 불륜이냐. 내로남불을 그냥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여전히 이분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 선이고 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악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최상병 특검법도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거를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죽음 자체가 아니고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네, 네. 그게 과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인데 네네. 이 사람들이 작년 9월 달에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민주당이. 네. 그리고 이틀 뒤에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아니 고발을 해놓고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틀 만에 그 특검법안을 발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대놓고 우리가 끝나기 전에 21대 끝나기 전에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습니다. 바로 패스트 트랙에 태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네. 그래놓고서 그 투표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저 양심의 양심에 문제인 어긋나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20대 국회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오늘로서 완벽하게 막을 내리는데, 20대 국회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 이게 점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점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낙제 이하여서 낙제 이하.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21대 국회는요. 네네. 대한민국의 품격을 네. 정말 바닥으로 끌고 간 국회예요. 네? 입법 안에 그 숫자도 그렇고 또 중간중간에 벌어졌던 온갖 정말 폐악질들 뭐 이런 정말 최악의 어떤 이미지들이 쌓였다. 저는 그 법안을 많이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기자들이 뭐 법안의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안 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법안을 내야지. 법안을 남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왜 제가 21대 국회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김남국 씨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예? 이모 사건 뭐 코인 하면서 그다음에 이모라고 청문회에서 그 할 때 아니 그 뭐 코인 갖고서 그 거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무슨 그 상임인가 청문회를 네.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거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뭐 그 구멍 뚫린 운동화 신고 라면 일주일 동안 먹고 앉았고 이런 소리 해가면서 돈 받아갖고
몇백억대, 100억대, 200억대 무슨 코인 투자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임대차 3법도 보세요. 그렇죠. 이게 법입니까? 그렇죠. 임대인들의 고통만 완전히 가중시킨 그렇죠. 그런 악법이었죠. 악법 중에 악법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도록 이게 어렵게도 만들어놓은 정말 악법에다가 소득주도 성장에다가 뭐 이런 일들을 네. 했었죠. 그게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겹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네.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네. 통계 조작을 해서 원전 통계 조작해서 네. 그 사람들을 완전히 속인 거. 그렇죠. 전 세계의 위신을 그냥 떨어뜨렸죠. 그렇죠. 신뢰를. 아니 어떻게 국가기구가 대놓고서 통계를 조작을 해요. 그것도 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줄줄이 관계돼 갖고 통계 조작을 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한밤중에 새벽에 들어가서 서류를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적어도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의 다수당을 이뤘던 이번 정권 네. 21대 국회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억하고도 싶지 않을 만큼 최악의 국회였는데 네. 문제는 22대 국회는 22대가 더 걱정된다는 더 암담하다는 거죠. 더, 제가 더 암울하다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이 전망이었는데 그 전망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할게요. 지금 일각에서 이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솔솔 무슨 연기처럼 굴뚝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위원장님의 생각은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국민들이 우리 헌법이 있고 네. 명백히 헌법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진 건데 네. 민주당은 대통령이 뽑히자마자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네. 길거리에 나서 대통령 탄핵하자고 떠들었던 당 아닙니까? 네네. 이거 명백하게 선거 불복이거든요. 네네. 이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용인하는 것들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 불행하게도 네. 그동안에 그 2년 동안에 저희가 잘 못했어요. 네. 잘 못해서 이번 총선이 더구나 이제 이 총선 전략도 제대로 잘 못 세워서 네. 이게 대패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런 말까지 나오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상적으로 그 헌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죠. 네. 근데 그것도 그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무슨 뭐 비선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음흠. 임혁백하고 무슨 함성득 교수 네네, 뭐 네. 이런 분들이 비선이라고 하면서 그 나온 그 언론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 예. 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네. 뭐 꼭 우리 당의 그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사실이라면 네네. 정말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음흠. 그런 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용산에서 먼저 대통령실이 먼저 음흠. 나는 헌법을 수호하겠다. 음.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나는 뭐를 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도 보여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집 나간 토끼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의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이유는 사실은 안정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함. 정치, 내일을 알 수 있는 정치, 그리고 유능함.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유능하다. 그래서 나는 보수를 지지한다. 이게 사실 이유잖아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보여주실 것은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능함. 이 세 그렇죠, 가지를 유능함이죠.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딱 그 드는 생각이 이렇게 개헌론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할까? 또는 함성등, 임혁백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부인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훨씬 지금 그 문제를 매듭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상한 음모론들이 횡행하는 것을 막 원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그러니까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통령을 언급해가면서 뭐 대통령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다 그냥 그 NCND 비슷하게 뭐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으면 다들 그 있는 그 말이 다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특사는 없다. 이 정도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NCND 죠. 얘기죠.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맞습니다.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수가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네. 그다음에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먹고 살게 된 그 토대를 쌓은 그런 세력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세력이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이 없게 네. 빌빌거리고 네. 그리고 결국 민주화까지 결합을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주류 세력인데 네. 왜 주류 세력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고 빌빌거리는지 네, 네. 좀 답답하죠. 예, 그래도 어저께 그 투표를 지켜보면서 108명이어도 어저께는 108명이 아니었잖아요. 113 플러스 2까지 하더라도 115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 108석이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집권 여당과 또 정부가 있다면 국민들은 그 정당과 그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아무리 의석이 적더라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되면 그게 바로 또 무기와 힘이 되지 않을까요?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네.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번 선거 결과 보면서 네네. 진짜로 속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아니 개딸님들께서 그렇게 밀었던 그렇죠. 국회의장 선거 추미애 씨 예.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보면은 네. 전혀 본인들이 의도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결과 나왔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철갑을 두른 듯 튼튼해 보이지만 네.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골마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구나. 그렇죠. 실제로 저도 민주당에 제가 아는 의원들을 만나면 네네. 사석에서 만나면 네. 이재명 말도 안 돼. 이런 네.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실제로 민주당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좀 걱정이 됐을 거예요. 네. 야, 이거 자칫하면 네. 재판에서 무슨 그 새로운 증인이라도 나오든가 네. 뭐 어떤 증거라도 제시되든가 네. 이러면은 네. 이거 언제든지 나한테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듯이 등 돌릴 사람들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걱정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자.